자, 라인 이야기를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동안에는 제가 라인을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저기 저도 좀 영상을 찾아보고 호사카 유지 교수님, 또 일본 전문가 어떤 교수님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 많이 듣고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라인 야후를 일본 인프라로 주문해 손정이 책임지고 할 것이라는 일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빼박이죠. 빼박. 일본 자민당 인사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에게 라인의 지배력 확보를 요구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인지 신문인데요. 일본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 일본 총무성의 두 차례 행정지도를 한 지난 3, 4월에 손정희를 직접 만났어. 보도에 따르면요, 이 아마리는 손정희에게 방법은 그쪽이 선택하겠지만 일본의 인프라 앱 개발부터 모두 일본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손정희는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분 뺏어올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한 일본 정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일본 정부가 주도했다는 증거가 일본의 보도에서 나왔어. 일본 정부도 소프트뱅크 사장을 따로 불러 라인 야후 지분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히 노골적인 기사가 나온 겁니다. 마인지 신문은 총무성도 미야카와 주니치 소프트뱅크 CEO를 별도로 호출해 거듭 협력을 요청했다. 신문은 소프트뱅크 한 간부의 말을 인용해 자본 구성을 재검토하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느꼈다. 자, 결국은 라인 약탈의 시발점은 일본 정부 자민당이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라인 야후 자본관계 재검토, 라인에 대한 네이버의 지배력 축소 압박,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동안 윤석열도 아니다. 일본 정부도 아니다 했지만 일본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미국 언론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뉴욕타임즈도 이거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양국 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뉴욕타임즈 보도가 있어요. 일본과 한국이 앱을 놓고 긴장된 시기에 싸우고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메시지 라인의 운영과 소유를 위한 합작회사를 통해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파트너십이 약해지고 있다. 2019년 일본과 한국 두 최고 기업이 설립한 합작회사가 긴장된 외교 관계 속에서 협력의 등불로 환영받았다. 뭐 이런 기사인데, 자, 일본의 행정 조치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큰 파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이버 노조는 매각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는 매우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지나치게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라는 소식도 싣고 있고, 논란이 확산하자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과 국민의 이익에 최우선에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건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네이버가 원해서 지분을 줬다면 나는 뭐라 할 수 없어. 얘네는 이거란 말이에요.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것과 똑같은 스탠스가 윤석열 정부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 많은 전문가들의 영상도 보고 이렇게 들은 걸로 좀 정리를 해왔으니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라인 야후 일본 강탈 시나리오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본 자민당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라는 곳이 있어요. 자민당 내에. 여기서 라인이 너무 먹고 싶어. 라인이. IT 후진국 일본 입장에서는 라인을 만들 기술과 인력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라인이 일본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배가 너무 아파. 라인을 통으로 다 먹을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예전부터. 자, 출발이 어디다? 일본 자민당.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자민당이면 정부입니다. 자, 아마리 아키라라는 인간이 손정희를 만나 라인을 일본 걸로 만들어 달라고 압박. 손정희는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변. 자, 일본은 내각제 국가. 자민당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세다. 행정지도, 일본이 한 행정지도, 법적 효력은 없는데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실제 자민당에서 소프트뱅크를 협박을 했어요. 압력을 넣었어. 이걸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대로 안 하면 사업 어렵게 하겠다. 실제로 자민당에서 소프트뱅크에게 이런 압력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도 이걸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손정희는 자민당의 압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일본이란 나라가 그렇습니다. 물론 덕분에 라인을 먹을 수 있으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문제는요,
소프트뱅크는 통신회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투자회사입니다. IT 기업이 아니에요. 소프트뱅크가. 1% 지분만 먹어도 경영권 가질 수 있잖아요. 50대 50이기 때문에 49대 51만 되면 경영권을 가져와서 이거를 낼름 먹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는데 이 돈이 지금 소프트뱅크에 없습니다. 1% 지분이라도 이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지분이기 때문에 엄청 큰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 소프트뱅크에. 현재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상황.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돈이 있으면 일본 정부에 압박해서 네이버를 압력을 넣어서 이 지분을 사가지고 자기네들 경영권 갖고 오면 되는데 네이버도 버티고 있는 데다가 소프트뱅크는 돈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소프트뱅크는 기술이 없습니다. 네이버의 한국 IT 기술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야 돼요. 만약에 소프트뱅크가 라인을 꿀꺽한다라고 하면 이걸 해야 되는데 한국 인력들, IT 전문가들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일본의 인건비 수준은요. 40년 전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현재 소니 같은 대기업도 대입 초봉이 250만 원 수준밖에 안 된대요. 인건비가 감당이 안 돼요. 소프트뱅크가. 한국의 IT 기술 인재들을 스카우트할 돈이 없어요. 얘네들 운영이 안 됩니다. 네이버 기술까지 빼먹고 버려야 되는데 자민당은 그런 망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 3년 정도로 될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인 인재를 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이버에 라인을 만든 기술자들한테 기술을 쏙 빼먹고 일본인들한테 이거를 이전을 하고 그래야지 완벽하게 라인을 강탈하게 되는데 이게 2, 3년에 끝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네이버에 지분을 사올 돈도 없는 데다가 한국 전문가들이 없으면 라인 운영이 안 돼. 근데 이거를 운영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지금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나 다른 일본 전문가 교수님들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일본은요. 모든 걸 정부와 자민당이 주도하기 때문에 나라 꼬라지가 저 모양인 거예요. 그냥 이 출발이 뭐냐? 라인 저거 좋은데 한국 거네? 배 아프다. 우리가 뺐자. 그냥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 시작된 일이니까 현재 일 진행이 자기네들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어. 소프트뱅크는 네이버 없이 라인을 관리한 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정부가 압력을 넣으니까 네이버랑 관계를 조금씩 끊고 있기는 한데 관리 못해요. 소프트뱅크는. 일본의 클라우드 관리 기술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결국 플랫폼을 관리하고 이런 게 클라우드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일본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일본 정부의 전체 데이터를요. 일본 정부 데이터 있잖아요. 아마존 클라우드에 올려놨어요. 일본은요. 상상이 안 되죠.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아마존 클라우드에 올려놨다. 말이 됩니까? 보안은 어떡하라고? 우리 개인정보를 어떡하라고? 근데 일본은 아마존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잘했다라고 하는 놈들이 일본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들이 진짜 멍청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내각제라서 자민당의 멍청한 애들이 나라를 완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라인 강탈도 단순하게 생각하고 진행을 했는데 진행할 능력이 안 되는 게 일본이라는 거예요. 미국을 너무 믿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멍청한 관료들이 주도하는 나라고 이거를 태클 걸지 못하는 나라가 일본이라서 황당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바람대로 라인 탈취가 이뤄지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완전히 손 놓고 오히려 일본을 두둔하고 있으니까 라인 탈취는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빨리 탄핵이 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라인 탈취를 막을 수 있다. 소프트뱅크는요. 라인을 탈취하는 것보다 네이버가 라인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자기들이 이익 보는 걸 원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근데 일본 정부가 야 소프트뱅크 안 뺏어와? 이렇게 압력을 놓고 니네 이거 제대로 안 뺏으면 니네 일본에서 사업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도 알겠습니다 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예? 네이버가 윤석열을 밀고 보수 정권을 밀었으니까 자업자득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죠. 라인을 먹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우리가 화를 내는 거지. 그게 아니면 꼴 좋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일본이 라인을 먹어? 이건 안 되지. 그러나 라인은 일본이 먹는다고 지금처럼 라인이 잘 나갈 수 있느냐? 네이버가 안 도와주면 라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닛산을 르노에게 강탈한 사건이 있었죠. 카를로스 곤.
납치 감금하고 탈출하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일본은 르노한테 투자를 받고 다시 살아난 다음에 이제 살아났으니까 도로 뺏어오는 짓을 합니다. 닛산을 다시 뺏어오는데 성공을 해요. 근데 닛산은 그 이후에 거짓말처럼 개폭망합니다. 지금 닛산 완전히 망가져서 회복 불가 상태입니다. 르노 투자를 받고 카를로스 곤이 기적처럼 살려놓은 닛산이 다시 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자, 일본의 라인 강탈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에는 일본이 너무 준비된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이 사태를 막을 시간이 있다는 뜻이고 결국 탄핵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일본에 투자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평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안 오고 일본에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윤석열의 외교를 너무 못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방금 전 내용은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저만의 시각이에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일본으로 다들 투자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부러워야 할 일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의 분석이에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 상황이 너무 심하게 망가져 있죠. 회생이 어렵다는 분석도 지배적입니다. 근데 그런 일본을 살리기 위해 미국 기업이 일본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자세한 조건, 투자하러 들어오는 자세한 조건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윤석열이 못해서 일본으로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호구짓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일본은 호구짓? 야, 윤석열 비할 바가 아니에요. 미뤄 짐작해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폭락하는 엔화. 앞으로 엔화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40년적 임금, 노동력, 거기다가 모든 걸 퍼주는 호구 중에 호구 정부. 여기에 투자 안 할 회사가 있습니까? 여기 투자 안 할 기업이 있느냐? 일본의 경제는 회생 불가능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이미 대한민국을 쫓아오기에는 너무 먼 길을 떠나버린 나라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라인 강탈, 일본의 생각대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얘네들 라인을 먹어도 소화할 능력이 없는 나라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오히려 네이버가 잘 관리하고 자기는 지분 가지고 돈만 챙기는 걸 더 원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일본 정부가 나서가지고 저거 한국 거 배 아프니까 소프트뱅크 니들이 빨리 꿀꺽해. 우리가 압력 넣고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 그런 분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라인을 일본에 뺏기면 안 되겠죠. 시간을 들여서라도 일본은 라인을 뺏어올 작정이에요. 어떻게든. 이건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일이다라는 게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일본을 믿을 수 없는 이유죠. 약탈하고 강탈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놈들이 일본인데 문제는 라인을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IT 인재가 아예 없습니다. 교육도 안 돼 있고. 왜냐? 필요가 없으니까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장인정신. 그래서 시간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약간 희소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는 판이 요렇다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너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팍팍팍팍 진행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요런 부분들도 존재한다라는 거를 저도 여기저기 많이 좀 들여다보고 영상도 보고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이러면서 정리한 부분이에요. 빨리 싸워서 이러지 못하게 해야죠. 못하게 해야죠. 일본한테 뺏기는 게 말이 됩니까? 일본이 한 게 뭐가 있는데. 근데 라인 사태를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일본은 가망이 없어요. 일본은 정치권이 진짜 가망이 없습니다. 그냥 무능 그 자체. 근데 계속 뽑아주니까. 세습으로도 뽑아주니까. 정치인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힘보다 더해요, 얘네들은. 더합니다. 더한 애들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빨리 윤석열 탄핵시키고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막아야죠. 싸워야죠.
우리 일본한테 지금 쫄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하고 싸워서 우리가 손해보냐? 아니야. 일본만 손해봅니다. 쫄 필요가 없어. 빨리 탄핵시키고 정권 바꾸면 바로 해결된 문제다.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전달해 드립니다.